140억짜리를 제가 얼마에 샀냐? 91억에 샀습니다. 굉장히 싸죠? 근데 여기 놀라지 마세요. 이 땅값이 91억이에요. 그러니까 땅값만 주고 부동산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우나가 들어간 해운대 안읍 같은 건물만 해도 104개 정도가 되는데 객실당 매출 얼마 버는 줄 알아요? 객실당 500만 원 벌어. 그러면 매출이 얼마야? 5억이 나와요. 사우나가 들어가기 전과 후가 거의 1, 2억이 차이가 날 정도로 매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건물 자체의 밸류를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훨씬 더 이제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 박사 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부천시 상동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이제 7호선 부천 상동역이 있고요.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은 인천 부평구가 나오는 인천과 부평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을까요? 바로 제가 작년 말에 매매를 하게 되면서 개발을 한 현장이 이제 곧 오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점검하러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개발 전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영상에 담아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개발을 하는 현장들이 우리 스페이스 플래닝의 정우석 대표가 완성된 작품을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담을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오픈하기 직전에 호텔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한번 저랑 이 상권을 둘러보게 되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상동역 상권은 좀 어때요? 이 부천시 상동역이 굉장히 큰 생활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1기 신도시로서 한 반경 1km 내외 정도 상동역 권역을 보게 되면 약 15만 명의 주거 인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저기 왼쪽에 펜스 쳐져 있는데 보이세요? PD님? 저기가 무슨 자리냐면 홈플러스 자리였어. 지금 팔려가지고 중앙복합에 올라가게 될 거고, 조금 왼쪽으로 가면 이마트도 있어.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세이브존이라는 쇼핑몰도 있어. 그리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천시청.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부천터미널에는 또 뉴카 아울렛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쇼핑몰과 마트들이 입점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부천 상동역을 기준으로 약 11시 방향에 보게 되면 모텔들이 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이제 7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마이스 산업을 하고 있는 이제 웨딩홀, 그다음에 연회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호텔들이 또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텔들이 전부 다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벌써 제가 이제 이 숙박업을 한 지가 13년째잖아요. 13년 전에 영업하던 형태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운영은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로 영업을 하는 형태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된 부동산이 원래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이 호텔이 문을 닫았던 상황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이제 경공매에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AMC라고 하는 금융유동화 회사가 매입을 해서 들고 있던 거를 조금 괜찮은 금액에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객실 수는 이제 56개인데요. 감정가가 무려 140억입니다. 140억짜리를 제가 얼마에 샀냐? 91억에 샀습니다. 굉장히 싸죠? 근데 여기 놀라지 마세요. 이 땅값이 91억이에요. 그러니까 땅값만 주고 부동산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1억에 매매를 했는데 91억 대출 다 받았습니다. 네, 굉장하죠? 한 달 만에 대출을 이렇게 풀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천 상동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같이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굉장히 큰 나이트 클럽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입한 데는 어디? 바로 길 건너서 이면도로를 건너가지고 있는 바로 호텔이었단 말이지. 장사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나이트 클럽이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자, 여기 나이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잖아요.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가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이 동네가 지금 보면 우리가 술집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술집이 많이 있다는 건 뭘까요? 뭔가 호텔들이 술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호텔의 예전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예시로 옆에 건물들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지금 부천 상동의 기존에 이제 마이라고 하는 호텔이었는데, 이 마이라는 호텔이 원래도 여기 자리가 뭐였냐? 흔히 말하는 룸 술집이었습니다. 룸도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우리 나중에 밑에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엄청나게 컸어요. 웬만한 진짜 건물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이 예전에 어느 느낌이었냐면은, 지금 제가 가는 방에 오른쪽이랑 왼쪽에 호텔이 하나씩 있잖아요. 건물 외관 한번 봐요. 어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부천 호텔이라고 하는 관광 호텔인데 객실 수가 100개가 넘어요. 규모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건물보다도 큰 사이즈인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룸이라고 되어 있죠.
아, 네. 술집이 있고 여기 이제 레스토랑도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왼쪽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뭐가 있어요? 아, 호텔이구나. 룸이요. 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던 게 이 동네에 있는 숙박 시설들의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조금 소비력이 조금 있는 블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 외관의 자재들도 보면은 좀 좋은 자재들을 많이 썼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그냥 3개의 호텔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또 여기가 보면은 횟집, 먼저 곱창집, 그다음에 삼겹살집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밤이 되면은 전부 다 식당에서 이렇게 야장을 깔아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바글바글해요. 수요가 많은 동네긴 하네요. 근데 딱 봐도 규모적으로도 크고 상권적으로도 굉장히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 거 산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서울 거 사기가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작은 거를 잘못 사다가는 수익성 관점에 있어가지고 좀 간당간당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학원도 있고 유흥가도 있고 저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주요 손님들이 그럼 전부 그냥 유흥 쪽에서 오신 손님들일까요? 여기가 좀 흔히 말하는 대실 아베크족, 그 다음에 비즈니스 출장객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소비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서 이제 야놀자 광고를 팔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라는 걸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는 사실 거의 80% 이상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숙소를 이용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가 굉장히 커요. 10차선 이상의 대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저기 상동역 중앙으로 가게 되면은 사거리가 나오는데 교차로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지금 벌써 차량이 다니는 대수만 봐더라도 웬만한 강남대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여기 이제 일반 상업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해서 저 아파트 보이는 뒤로 단지 있잖아요. 전부 다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이 상동역만 하더라도 약 한 5만 명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있어요.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겠죠. 서울로 넘어가기도 좋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넘어가게 되면 인천 부평구가 나옵니다. 저기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권역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적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비싸기도 하지만 이제 영업적으로 나쁘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 진짜 안 나오는 동네예요. 손바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동네에서 저희가 좋은 금액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늑 호텔앤스파로 탈바꿈이 되어가지고 공사비 약 한 30억 원 내외 정도 저희가 투입을 해가지고 객실과 지하에 사우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운대와 아늑 구로 그 다음에 저희가 인천에 사우나를 넣어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죠. 야, 사우나의 그 엄청난 웰니스 컨텐츠가 호텔의 밸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준다. 저희가 사우나가 들어간 해운대 아늑 같은 것만 해도 104개 정도가 되는데 객실당 매출 얼마 버는 줄 알아요? 객실당 500만 원 벌어. 그러면 매출이 얼마야? 5억이 나와요. 사우나가 들어가기 전과 후가 거의 1, 2억이 차이가 날 정도로 매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대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기에 있는 숙박시에서 그냥 6만 원 주고 갈래요? 아니면 신축된 호텔에 2만 원 더 주고 호텔 이용하면서 사우나도 한번 하고 올래요? 아, 사우나 가야죠. 사우나를 포함된 거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 여기가 크다고 했잖아요. 지하에 우리가 조식당 공간도 만들어놨어요. 무대 공간으로 식당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라면이나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형태의 호텔도 기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를 제가 몇 번을 왔냐? 거의 10번을 왔어. 매입하기 전에. 여러분 부동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부동산 나와서 중개인들과 협의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율을 해가지고 그만큼 가공되고 안정적인 물건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한번 객실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지금 여기 테이블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6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2인석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12개 정도를 저희가 비치를 해놨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리 라면바가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조식 음료, 토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간단한 레토르트 식품들을 오전에 비즈니스 출장객들이 먹고 나갈 수 있는 것들 또는 야간에 술 먹고 들어오면은 또 뭐가 땡겨요? 라면이 땡기잖아요. 한강라면을 먹을 수 있는 형태로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문을 딱 열면은 이 자리가 뭐였냐면은 노래방의 카운터였어. 한 2년인가 3년인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건물 방치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건물에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천장 내려앉아지고 곰팡이 냄새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거가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 철거를 하고 용도 변경 통해 가지고 사우나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럼 사우나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부대 수익과 객실에 추가 요금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용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용 금액은 아직 좀 미정이긴 한데요. 호텔 투숙객들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프리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근데 규모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샤워 부스가 이제 5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편백나무 사우나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놨죠. 와, 향이 진짜 좋다. 향이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객실 내부에서는 TV를 볼 수 있게 해서 이제 65인치 방수 TV도
엄청 넓은데요? 엄청 넓죠. 지금 저희가 개발한 사우나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왜? 그만큼 면적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온탕과 냉탕을 구비를 해가지고, 냉탕도 좀 크게 작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20명 내외 정도는 무난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크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와 정원석 대표가 고민하는 게, 호텔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약간 소규모의 컨텐츠라고 해서 객실 내부에 뭐 안마의자, PC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컨텐츠들은 따라가기 쉬운데, 저희가 이제 이런 대욕장을 만들고 웰니스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고객이 이 호텔을 이용을 했을 때 좀 더 높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운영 경험을 주고 싶다라는 기획을 기획 단계에서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산 때문에 또는 이런 기획까지 생각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 공간은 데드 스페이스로 남거나 또는 우리가 술집으로 임차를 주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건물 자체의 밸류를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는 훨씬 더 이제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아까 이 건물이 감정가액이 이제 토지가 한 90억 정도, 그 다음에 건물분 다 포함했을 때 이제 한 1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비 다 투입하더라도 세금 내고 다 하더라도 감정가만큼 안 올랐어. 이게 부동산 개발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왜 이 부동산을 가치 있게 보고 샀는지, 첫 번째로는 매매 금액이 저렴하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는 상권과 이후의 운영의 안정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유동인구와 주거인구들이 혼재가 되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물론 우리가 조금만 따지게 보면 공급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에 큰 호텔들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저는 항상 얘기하죠. 부동산을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탑을 찍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비용 예산을 선정을 하고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가 일반적인 디럭스룸 정도 수준이 되겠죠? 네. 엄청 넓은데요? 네, 일반적인 디럭스룸 수준이니까 방이 좀 길게 잘 빠져 있어요. 경기도 권역에서 조금만 나와도 훨씬 더 이렇게 크고 개방감이 있는 관광 호텔들을 탈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 투자자분이 지금 이 정도 투자하는 금액 가지고 가면은 서울에서 몇 개 사는 줄 아세요? 물론 뭐 서울에 좋은 입지에 살 수도 있겠지만 객실수 뭐 한 30개대 후반 이제 이런 걸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면은 우리가 이윤이 그렇게 많이 안 남는 거예요. 그냥 땅의 밸류만 보고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좀 더 많이 초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사업이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부동산에 기반한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은 이윤이 남아야 돼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분이 장사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모든 사업에서 적자를 보잖아요. 앞이 깜깜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냐에 대한 이런 판단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덜컥 부동산 싸다고 사버리면은 여러분들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부동산들이 현금이 많이 남게 되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서울 부동산은 땅 가지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연에 막 1억씩 2억씩 막 오르잖아. 근데 여러분들 면적 작고 객실수 없잖아요. 절대 안 올라요. 무조건 땅이 크고 객실수가 많아야지 대출에도 유리하고요, 매매하실 때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거 위치 좋은데 엄청 싸다라는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덜컥 사오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몇십억을 투자를 하는 비즈니스에 사전 조사도 없고 전문가한테 약간의 비용을 주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덜컥 진행을 한다? 이게 엄청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호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문가 만나서 돈 주고라도 상담을 해야 돼요. 굳이 저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 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해보라 이것이죠. 왜냐면 그만큼 안전하게 이 사업을 출발을 하고 클로징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부동산을 개발을 하실 때는 저와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반드시 상담도 해보시고요.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돈을 주고 사업 보고서 같은 형태의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객실을 통합을 해가지고, 원래 여기가 객실부가 조닝이 되어 있던 곳을 아는 호텔앤스파에 알맞게 별도의 스위트 시그니처 룸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조정격조를 이용을 하면서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빔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원래 또 여기가 하나의 객실을 이제 합쳐놓은 건데, 여기가 보게 되면은 이제 개인 사우나, 프라이빗 사우나를 또 조닝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나눠놨고, 여기 보게 되면은 침대가 2개가 있죠.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냐? 4인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보통 트윈 객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싱글 베드 2개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더블을 2개를 놔두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실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텔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진짜 여기 이렇게만 보면은 펜트하우스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싼 방을 받을 수 있는 히어로
원룸이 되고 방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디럭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두 개를 합침으로써 그거 이상의 객실 단가를 형성을 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객실을 통폐합을 함으로써 부대 공간의 컨텐츠들을 객실 안에 넣을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객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기 전에는 시장에 이런 컨텐츠가 없었거든. 근데 우리가 많이 하니까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 거죠.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물을 내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만큼 저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정우수 대표는 이런 많은 형태의 하드웨어를 시공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든 문제를 잘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부천시 상동역에 제가 작년에 매수를 한 현장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끝에 곧 오픈을 앞둔 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모텔이라는 거는 보통은 조금 열악한 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경쟁업체 분석을 잘 해야 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영업을 존속할 수 있는 형태의 기획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10년 이상 모텔 부동산만 개발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정우석 대표는 100여 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매번 달라요. 그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들이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호텔박사 K 이재경을 찾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6월 말에는 소규모 네트워킹 파티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10여 명 정도만 모아두고요. 숙박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오시면은 저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간단한 이제 티타임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모임을 서울 강남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참여 의사와 어떤 동기로 이제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남겨주시면은 저와 함께 좋은 인연 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도움되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